호돌이 썰툰. 짧고 무서운 이야기. 밤 10시 친한 친구와 야자를 하다가 잠깐 쉴 겸 서로 무서운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얘기 들었어? 우리 학교 별관 옆 아무도 쓰지 않는 창고, 거기 귀신이 나와서 아무도 쓰지 않는 거래. 그냥 괴담 아니야? 아니야, 진짜로. 지금 가볼래? 학교에 떠도는 소문도 풀어볼 겸.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었던 우리 둘은 야자 감독쌤을 피해 별관 옆 창고로 향하였다. 우리는 귀신의 모습을 찍기 위해 동영상을 찍었다. 안녕하세요. 창고가 멋지네요. 뭐야, 시시해. 아무도 없잖아. 그냥 돌아가자. 다음날 우리는 학교에 와서 찍었던 동영상을 틀어봤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창고가 멋지네요. 저희 집이에요. 뭐야, 시시해. 아무도 없잖아. 그냥 돌아가자. 가지 마!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2차 세계대전 당시 실제로 쓰였다고 하는 구제 독일제 솜패딩을 어렵게 구매했다. 수십 년이 지난 제품인데도 아직 입으면 따뜻하구나 생각하며 즐겨 입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겉에 입고 있던 자켓이 찢어지게 되었다. 워낙 비싼 돈을 주고 산 솜패딩이라 아까워하며 찢어진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나는 패딩 안에 들어있는 충전물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패딩 안에 들어있던 것은 솜이 아니라 사람의 피 묻은 머리카락이었기 때문이다. 중학생이었을 무렵 친한 친구 집에 놀러갔다. 집 문 앞에 섰는데 집 안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분명 집에 있다고 했는데. 나는 큰 소리로 친구 이름을 불렀다. 형식아! 놀자! 아무 대답이 없었다. 나는 다시 친구 이름을 부르며 문고리를 돌렸다. 그러자 갑자기 들어오지마! 라며 집 안에서 친구가 큰 소리를 쳤다. 동시에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렸고 나는 친구가 나한테 화를 내는 거라 생각해.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학교에 가니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친구네 집에 강도가 들어 친구를 살해한 후 도망갔다는 것이다. 그 순간 깨달았다. 아, 그때 친구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더라면 계속 숨어있어서 목숨을 잃지 않았을지도 몰랐을 텐데. 친구가 나를 살리기 위해 그때. 그 후로 나는 한동안 미안함에 잠에 들 수 없었다. 호돌이 썰툰. 짧고 무서운 이야기. 대학 여름방학, 중학교 때 친구 2명과 여름 휴가를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던 중 충주에 있는 한 폐교에 놀러가 하룻밤 자고 오는 것으로 결정했다. 서울에서 충주까지 2시간. 우리는 폐교에 도착하자마자 텐트를 쳤고 왠지 모르게 자꾸만 드는 오싹한 기분에 우리는 그 무서움을 없애고자 술을 까며 아무 얘기나 꺼내기 시작했다. 야, 그 개꼰대 김미자쌤 기억하냐? 이번에 결혼했더라. 아? 어? 아, 그 수학쌤. 뭔 개소리야. 국어쌤 말이야. 그래, 아니 너가 기억 못한다고? 그때 민수 너 맨날 김미자한테 지각해서 얻어 터지고 그랬잖아. 민수는 가끔씩 기억이 잘 안 나는 듯 행동했고 그 통에 나와 철민이는 답답했지만 그냥 얘가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러려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게 2시간 후 모두가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왔을 무렵 핸드폰을 보고 있던 철민이가 문득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야, 아씨, 아기 우는 소리 안 들리냐? 무슨 길고양이 울음소리겠지. 괜히 분위기 잡지 마. 하지만 철민이는 무언가 계속 불안하다는 듯 폰을 만지작거리며 계속 벌벌 떨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철민이는 나를 보며 화장실을 같이 가자고 졸라대기 시작했다. 나는 사내 새끼가 무슨 혼자 가 라며 거절했지만 철민이는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무섭다며 계속 매달리는 통에 결국 난 민수를 텐트에 홀로 내버려둔 채 철민이와 텐트 밖으로 나갔다. 텐트 밖으로 나오자마자 철민이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뛰기 시작했다. 나는 당연히 그런 철민이를 잡기 위해 뒤따라 달렸다. 야, 박철민 뭐해? 멈춰! 한참을 달렸을까? 숨이 턱까지 차오를 정도가 되자 너무 힘이 든 나머지 소리를 질렀고 철민이는 한참을 달려 폐교에서 벗어나 시내에 도착해서야 걸음을 멈춰 세웠다. 철민이가 가쁜 숨을 내뱉고 있는 나에게 다가왔다. 야, 이거 봐봐. 이거. 울었었던 듯 눈이 팅팅 부어있는 철민이는 내게 내내 만지작거리던 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야, 나 민수인데 미안하다. 나 오늘 못 가. 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지금 장례식장이야. 내 거 폰 배터리 다 돼서 엄마 폰으로 연락하는데 폰 번호 너 것만 기억나서 너한테만 보내는 거니까 형기한테도 전해줘. 봤으면 답장 줘. 나는 그제서야 철민이의 모든 행동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야, 잠시만. 그럼 우리랑 같이 폐교에 있던 사람은 누구야? 호돌이 썰툰. 짧고
무서운 이야기. 옛날 옛적 시골 마을, 사람들의 왕래도 드문 그 작은 마을에 한 가지 금기가 있었다. 절대로 뒷산 호숫가에 가지 말 것. 어머니들은 다양한 이유를 들며 몇 번이고 아이들에게 경고했다. 호숫가 근처에는 물귀신이 산다. 호숫가에 가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하지만 아이들의 호기심은 끝이 없는 법. 매년 뒷산을 넘어가서 사라지는 아이가 있었다. 승현이도 그중 하나였다. 승현이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에게 호수에 대한 무서운 얘기를 들었기에 호수 근처에 가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지만 어느 날 옆집 슈퍼가게 아저씨가 하는 얘기를 엿듣고 생각이 바뀌게 된다. 호수에서 선녀를 만나 옥구슬을 받은 이야기, 잠자던 용의 수염을 뽑은 이야기, 들을 때마다 두근거리는 재미있는 이야기였지만 무언가 이상하게도 얘기를 하는 아저씨의 표정은 어딘가 슬퍼 보였다. 어찌되었든 두근거리는 마음을 참지 못한 승현이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모험을 떠났다. 단단히 마음먹었지만 뒷산을 넘을 때 발이 후들거리는 건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산을 넘어 호숫가에 도착하자 승현이는 신이 나기 시작했다. 어른들도 무서워하는 곳을 나는 이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닌다.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다가 승현이는 굴러다니는 통나무를 보았다. 이것이 모험의 시작인가 싶어 냅다 뛰어가 보니 통나무 끝에는 사람의 얼굴이 붙어 있었다. 그것은 통나무가 아니었다. 사람의 얼굴을 가진 거대한 지네, 인면 오공이었다. 승현이는 온몸이 바짝 얼어붙었다. 지네가 승현이 주위를 크게 돌아 사방을 막자 그제야 울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엄마! 엄마! 살려줘요, 엄마! 인면오공의 입이 벌어졌고 그 안에서 소리가 나왔다. 엄마! 엄마! 살려줘요, 엄마! 작년에 없어진 같은 동네 주호의 목소리였다. 승현이는 겁에 질려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엄마! 살려줘! 호숫가는 핏빛으로 물들었다. 근처에는 두 발밖에 안 남은 시체가 처량히 놓여 있었다. 사실 마을의 금기는 호숫가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진짜 금기는 15이 되기 전까지는 아이들에게 절대 호숫가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주지 말 것. 그래야만 매년 인면오공에게 바쳐야 하는 어린 산 재물이 알아서 호숫가로 찾아가기 때문에. 호돌이 썰툰. 짧고 무서운 이야기. 어떤 마을에 한 여자아이와 엄마가 살고 있었다. 아이는 외모에 집착이 심했고 그래서 엄마에게 매일 똑같은 걸 물어봤다. 엄마, 나 이뻐? 그럼 이쁘지. 엄마는 그런 아이에게 항상 이쁘다고 대답해 주었지만 아이는 항상 만족하지 못했다. 그렇게 아이는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물어봤다. 엄마, 나 이뻐? 엄마, 나 이뻐? 엄마. 엄마의 짜증은 극에 달했다. 마침 시내에서 길을 건너고 있을 무렵 아이는 한 번 더 엄마에게 자신이 이쁘냐고 물었고 엄마는 홧김에 그대로 아이를 달리는 차 쪽으로 밀어 아이를 죽게 만들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엄마는 다시 임신을 해 아이를 낳았다. 아이가 커서 5살이 되었을 무렵 그 아이는 매일 엄마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엄마, 나 이뻐? 엄마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래도 자신이 사랑하는 딸이었기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럼 당연히 이쁘지. 그러자 아이가 엄마를 쳐다봤다. 근데 나 왜 죽였어? 친구와 차를 타고 강원도로 드라이브를 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강원도에 가까워져 갈 때쯤 주변에서 큰 사고가 있어 차가 막혔죠. 차가 막히는 바람에 사고 현장을 자세히 볼 수 있었는데 이미 죽은 상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여자분이 피가 범벅이 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처참한 광경에 무서웠던 저와 제 친구는 그 모습을 얼핏만 보고 다시 운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예약했던 펜션에 거의 도착할 때쯤 저희 차 앞에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던지라 위험하다 싶었던 건지 옆에 탄 친구가 야, 늦었는데 저 여성분 태워드리자 라고 말을 했고 그렇게 저희는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려 여자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어디가? 순간 여성분을 부르던 친구가 말을 멈추더니 얼른 창문을 올리고 소리쳤습니다. 야, 빨리 출발해. 뭐? 저 여자분은 어쩌? 빨리 출발하라고! 친구의 외침에 저는 놀라 차를 출발시켰고 이상하다 싶어서 사이드미러를 통해 그 여자 쪽을 바라봤는데 그 여자, 저희 차를 보고 씩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더 빠른 속도로 차를 운전했고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 옆에 탄 친구에게 왜 그랬었냐고 묻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까 그 여자, 사고 현장에 피 흘리고 있던 그 여자였어.